올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고 국지성 집중호우도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도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 기여 입학제를 금지하는 산불제도가 유지됩니다. 지난 용산 참사를 불러왔던 도시정비법이 처음으로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정부의 불화 방침에도 노동계가 오늘부터 대규모 도심 시위에 들어가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고 국지성 집중호우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해 전반적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온도 평년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여름철 비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발달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겠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적 편차가 커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여름철에는 가 많이 발생하고 강수량의 지역적인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올여름 13개 정도가 생겨나 이 가운데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하순에서 7월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장마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강수량 예보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비가 많이 오는 때와 장마 기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월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국지성 집중호우도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천신일 세종남호여행회장이 오늘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심훈 기자입니다.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핵심 인물인 천신일 세종남호 회장이 오늘 세 번째로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천 회장은 당초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혈압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잠시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후에야 검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천 회장을 상대로 막바지 보강조사를 벌인 뒤 오늘 중으로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천 회장과 함께 세무조사 무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오늘 오후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늘 오전 소환된 민주당 최철구 의원도 8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가 지역구인 최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소환했던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 앞서 조사를 받은 정치인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CBS 뉴스 심훈입니다. 지난 용산 참사를 불러왔던 뉴타운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에서 철거의 근거가 되어온 도시정비법이 처음으로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는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6항에 대해서 세입자들의 재산권과 보상권, 주거권 등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의심된다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용산 등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들의 명도 소송과 강제 철거 작업이 중단되게 됩니다. 오는 2011학년도 입시에서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 기여 입학제를 금지하는 산불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논술고사 등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회부 최승진 기자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1학년도 대입에서 산불제도가 유지됩니다. 대교협은 오늘 상암동에서 201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 시한 공청회를 갖고 산불정책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불정책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사회적 반발과 교육적 문제점이 예상돼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대교협은 산불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그동안 대학별 고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들 내용은 2011학년도 대입 전형안에서 빠졌습니다.
대기업이 산불 정책을 폐지하려 한다는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입 시험을 둘러싼 산불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별 고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아 논술 고사 등이 사실상 본고사로 치러졌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도심 집회를 강행하기로 해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인천지부가 오늘 저녁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민주노총의 동시다발식 집회가 이어집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폭력 시위를 우려해서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더라도 집회를 강행하기로 해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김책시 인근 해역 130km를 항해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이 밝혔습니다. 항해 금지 구역 설정 만료일은 오는 30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면서 주의를 지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항해 금지 구역을 설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만한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인류의 생존권을 건 기계 군단과 미래의 전쟁, 터미네이터 미래 전쟁의 시작과 독도를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인 미안하다 독도야를 소개합니다. 김윤주 아나운서입니다. 21세기 초 군사 방위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네트워크 스카이넷은 자각력이 생겨 인류에 대한 핵 공격을 감행하고 기계 군단과 인간 저항군 사이의 악몽 같은 전쟁이 계속됩니다. 스카이넷은 인류 말살을 위해 터미네이터 군단을 만들고 인간 저항군의 리더인 존 코너는 스카이넷의 실험기지에 침투합니다. 그곳에 붙잡혀 있던 마커스 라이트는 가까스로 탈출해 저항군 카일리스를 만나지만 카일리스는 곧 터미네이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저항군 캠프에서 존 코너는 마커스로부터 카일리스의 행방을 듣게 되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카일리스를 구하기 위해 스카이넷에 잠입한 그들, 그곳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비밀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독도는 우리 땅.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고 있는 독도. 300여 년 전 평범한 어부 안용복 씨가 일본 막부에 찾아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확인서장을 받아낸 바 있지만 최근의 경제 위기 속에 또다시 잊혀지고 있는 독도. 이 독도를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도에 홀로 살고 있는 김성도 할아버지 부부. 이들 부부의 사람 냄새 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와 사이버 외교를 펼치는 민간단체 반크의 박기태 단장을 비롯해 초등학생부터 80대 노인까지 독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폭탄 테러를 기도했던 4명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수용소에서 처음 만나 계획을 꾸민 용의자들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면서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서 이번 계획을 꾸몄다고 하는데요. 용의자들이 검거된 뉴욕의 법원 앞으로 한번 가봅니다. 미국 뉴욕에서 폭탄 테러를 기도하던 4명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뉴욕의 학교 2곳에 대한 폭탄 테러와 군용기 격추를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들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면서 미국에 보복하려고 테러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에 위치한 관타나모 테러범 수용소 폐쇄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That it would be difficult and complex. There are 240 people there who have now spent years in legal limbo. 미국 상원에서는 수용소를 폐쇄하기 위해선 예산 8천만 달러가 필요하다면서 승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발병했던 신종플루 확산이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멕시코 정부는 신종플루 경보를 가장 안전한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El comité científico nos ha comunicado que podemos pasar a la etapa color verde.
Eso va a ser vigente a partir del día de hoy. 신종플루 경보가 낮춰지자 시민들은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내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스위스의 행위 예술가 데이브 씨가 독일 베를린 거리로 나왔습니다. 바디 페인팅을 한 배우들이 나와 춤을 추고 마지막으로 오바마 미 대통령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데이브 씨는 오바마가 단순한 인물이 아닌 전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 중부지방은 새벽이나 아침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 남부지방은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주일에는 맑은 날씨에 기온도 평년 수준을 찾으면서 외출하기에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고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7.9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